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뚜렷하고 또 선 굵은 목소리를 내는 두 분의 여성 정치인 모시고 우리 정치 현안 얘기 나눠보는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네, 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 의원님. 자 오늘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께서 처음 출연하셨습니다. 네, 네.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쫄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너무나 그 명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제가요? 네, 왜냐하면은 예. 아무도 이길 수가 없대요. 최민희 의원님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서 예. 저는 거기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그래서 단단히 준비하고 오셨겠네요. 아니 그냥 아주 쫄고 나왔어요. 예. 제가 악명이 높아서 방송 출연을 잘 못해서 제가 생계형 방송인인데 지장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얘기, 자 정치권 현안 지금 뭐 매일매일 더 터지는 그 현안들이 뭐 간단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뭐 오늘 두 분 얘기 통해서 여야의 입장 어떻게 다른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어제 돌연 사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국정원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원장과의 불화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김행 위원님, 뭐 지금 뭐 어떤 사유로 사퇴를 하게 된 건지, 조상준 기조실장이라면은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네. 그다음에 그 국정원장에게도 미리 사의를 표하지 않고 대통령실로 네. 바로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데 무슨 네.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이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면 대통령 인사죠. 그렇죠? 예. 대통령 인사인 고위직 정무직. 네. 저도 그걸 해봤어요. 청와대 대변을 해봤으니까. 예. 저희들은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냐 하면 인사와 관련돼서는 함구한다. 사실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왕설래해서 어떤 썰을 유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금기시되는 그 고위직 그 특히 정무직의 그 예의범절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는 정보도 없고 예. 또 알고 드릴 있어도 얘기 못한다. 말씀도 없죠. 네, 저희는 그래, 늘 그 훈련을 침묵하는 훈련을 받아서 네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예. 그런데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이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 몫으로 들어가는 거 다 아는데 그 기조실장이 국정원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바라보기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국정원장께서도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그냥 얼버무릴 수도 있는데 본인은 사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당연히 국정원장 패싱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갈등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냥 불안하죠.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파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국민의 입장에선 불안한 것 같아요. 바라보기에. 예. 그러게 뭐 저 국정원장이 이제 본인도 이제 통보를 받았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게 그 안에 조직 내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뭐 그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여하튼 아무튼 고위직 정무직은 늘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침묵하도록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것은 그 말씀드렸듯이 역시 인사권자 고유의 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사권자가 그렇게 판단하셨을 적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침묵하는 것이 아무튼 저는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패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뭐 더 이상 뭐 저 얘기를 더 할 수가 없겠네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새로운 방식이죠. 아니 그 정무직은 다 이래요. 고위직 정무직들은 방어의 새로운 방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 이제 그 질문을 드려도 그게 아니라 답변이 없겠네요. 인사 문제는 늘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 문제는 엠버거 나오기 전에는 미리 그 다음 인사에 대해서도 발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엠버거를 가장 정확히 지키는 것도 인사 문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보도 유예 엠버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보도 유예를 하는 것도. 네. 자, 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보라인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또 탈북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었는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을 했어요. 자, 내용은 지금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행 위원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이 문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청장이 이미 구속됐죠. 영장이 발부돼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다는 것은 충분한 범죄 해명에 대한 입증할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구속이 된 거고요. 그럴 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훈 전 국정원장도 어떻게 보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개그 오더, GAG, 개그 오더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는 이제 판사가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자는 모두 입을 다물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직과 관련한 왜냐하면은 이제 결정에 대해서 그런 거죠. 특히 이제 그 고위직 특히 정치적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당 그 관련자들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언론 플레이를 하면 진실을 호도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다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분이 위력 시위하시듯이 인터뷰를 하는 것은 국정원장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참 고위공직자 특히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법 질서를 흔들고 국민의 정서를 어지럽게 하는 거거든요. 곧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첩보영장이 발부되든 잘 모르겠어요. 법원이 영장을 뭐 발부하든지 하겠죠. 그 수사 절차대로 가서 당신께서 소명할 것이 있다면 검찰에 가서 수사받는 과정 중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공직자의 그러니까 자세입니다. 기자회견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럼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개그 오더라는 이것이 정말 공직자들의 자세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국정장 같은 고위공직은 해본 적이 없지만 저는 뭐 하위직 뭐 거기에 비하면 저 같았으면 입 다물었을 것 같아요. 책임 있는 자로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적절치 못한 언사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 얘기 나온 기자회견에서 이제 밝힌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청와대에서 지시했다 하는 청와대 지시설에 대한 부인. 이건 뭐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어디서 흘렸는지 그리고 감사원 보고를 통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절차나 보고하는 과정도 이례적이었고 그 또한 감사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실상 언론에 의해서 이게 그냥 혐의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자회견이든 뭐든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그건 뭐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관련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것은 그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기에 대한 반론이고요. 그리고 그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을 먼저 문제 삼고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망신을 주고 그랬던 것이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네. 저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럴 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정부 입장에선 국민들이 그 기자회견을 보고 헷갈리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 고위직보다 깨어있고 똑똑하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보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나온 기자회견문도 제가 꼼꼼히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만 이건 그동안에 나온 감사원 보고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경이나 국방부에 대해서는 불신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해경이나 국방부가 월북이라고 보고를 했고 그게 공개됐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지난 6월 자신들이 했던 보고를 스스로 뒤집고 그 뒤집는 과정에서 월북이 아니라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이고요. 예.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저는 감사원과 국정원 간에 공개된 그 사실 인지 내용이 다르다는 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선 빨리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중국 어선의 존재. 예. 이게 감사원에서 갑자기 등장한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선 인지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이 이번에 발표할 때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국정원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IRA 관련해서도 산자부는 IRA 입법 동향을 통과될 때까지 몰랐다는 건데 관련하여 미 의회 통과 전에 관계부처에 전파했다는 게 국정원 얘기고요. 그리고 합참보다 국정원이 먼저 서해 피격 관련 사건을 네. 인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그런 바 없다라고 얘기했고 감사원은 또 국정원이 먼저 알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예.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 인사나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문제를 삼기보다는 정부 부처의 국정원과 감사원이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 부분부터 빨리 교통 정리를 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네, 아닌가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고 오더를 미국 판사, 미국의 법원에서 내리는 이유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죠. 네. 저희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김홍희 해양청장이라든가 서울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테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 지금 네. 이렇게 증언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예, 하나 예. 감사원은 지난번 그 세월호 사건 때도 국민의 관심사가 굉장히 지대한 사건의 경우는 중간 브리핑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국정원의 조사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월북의 근거에 대해서 그 없다 뭐 이러셨는데 이제 SI 소위 말해서 첩보죠. 고급 예, 첩보에 예. 월북이란 단어가 나왔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국정원이. 그런 주장을 해요. 국정원이. 네, 국정원이. 예, 예. 네, 국정원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7시간 동안에 감청회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7시간 중에. 그런데 그 전후 맥락을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전후 맥락이 어떠한 7시간의 내용 중에서 사실 월북이라는 단어는 뭐 1초 될까 말까 한 단어인데 그거 갖고 월북이라는 근거를 찾기에는 너무 그 증거가 파격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월북이 아니다라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예를 얘기 들어서 좀 해봐 주시죠. 월북이 예. 아니라는 증거를.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증거를 증거를 보시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사각지대였던 CCTV 사각지대여서 예. 슬리퍼를 벗어놓고 뛰어내렸다. 근데 실제로 사각지대가 없었고 그리고 그 슬리퍼가 그 고 이대준 씨의 슬리퍼라는 증거도 없었다. 네. 부유물도 그 승선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다. 뭐 중국에 그 중국어가 쓰여 있는 그 구명조끼가 구명조끼를 있었다고 입고 그랬죠? 있었다라든가 또는 그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반증으로 내세우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법정에서 다투는 거지 예. 이렇게 위력 시위하듯이 국민들을 앞에 놓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진짜 정말 공직자로서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예. 저는 이제 그 뭐가 지금 오늘 이제, 국정원장께서 기자회견, 워낙에 언론 플레이가 강하신 분이니까 아주 언론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거는 개그 오더라는 게 대한민국에선 통용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선 심지어 검찰이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검찰이 피의 사실을 유포하면 검언 유착에 의해서 일부 언론이 그걸 그대로 중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수준으로 우리의 사법 체계 질서나 언론의 질서가 가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근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국정원에 그 재직했었던 분들은 퇴임 이후에는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법적으로. 근데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피의자로 몰아서 고발하고 그걸 언론에 흘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너만 하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은 예를 들면 분위기는 다 만들어 놓고 국정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사실은 제가 보기엔 허위사실까지 섞여 있다고 보이는데 그 허위사실까지 합쳐서 예를 들면 박지원 국정원장을 몰아놓고 네. 너는 입 다물어. 이건 정말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이제 아니고요. 국정원에서 지금 국정원의 것을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 퇴임해서도 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이건 말입니까? 먼저 언론을 통해서 다 네, 공개됐고 제가 아니요. 본 것만도 박지원 저기 근데 그 원장이 국정원에서 했다는 게 IRA 한두 개가 입법 아닌데. 동향, 그러니까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입법 동향을 국정원에서 먼저 입수를 해서 정부에 줬다는 건 정보를 줬다는 국감에서 거예요. 나왔습니다. 아, 국감에서 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국감에서 나온 걸 그게 언론에 보도됐고요. 그거를 박지원 원장이 오늘 언급한 겁니다. 그게 뭐가 아니 문제입니까? 이제 이건 IRA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문제가 아니라 예, 월급과 예.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니까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안 다른데요? 왜 안 다르냐면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린 게 반복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박지원 원장이 얘기한 것은 박지원 원장에게 불리한 진술로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박지원 원장에게 씌어진 혐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박지원 원장이 군에 있는 소위 이 SI 기록, 예. 밈에 있는 기록까지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처음에. 예.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군에 있는 첩보를 삭제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국정원 내부 문건을 삭제 지시했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지원 원장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서서 내가 국정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문제를 터뜨림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군 첩보를 삭제 지시한 범법 혐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언론에 모든 것이 다 보도되는데 입 다물라고 하면 그거는 네, 피의자로 네. 몰린 분의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지금 상황에는 안 맞는다고 방어권이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예. 피의사실 공표도 못하게 해야 돼요. 이 과정이 조용하게 진행돼야 돼요. 아니죠. 근데 이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네, 이거죠. 예, 이제 김홍희 알겠습니다. 해양청장하고 전 해양청장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그 영장 청구에 내용들이 다 적시되어 있고 그 청구된 이유가 구속영장 청구된 이유가 그거는 언론 보도로 통해서 언론에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취재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것과 그런데. 관련돼서 예. 지금 그 국정원장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는 것은 아니 법원에 가서 수사 받으시면서 얼마든지 아니, 소명을 기자 주시면 만나서 돼요. 인터뷰도 하고 방어를 해야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원과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방적으로 지금 허위 사실의 그렇죠. 그 피해를 받고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그건 뭐 건데 적절하지 예.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 예, 개인 이제 의견이니까. 예. 그 예,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위 사실이었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우리나라는 여론 마녀 재판으로 앞으로 이제 끝나잖아요. 감사원의 이제 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면은 이제 그 발표가 될 것이고 이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니까 네,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엄호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전담팀 구성이 제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청담동에는 술자리가 있었다 하는 게 이게 지금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김의겸 의원의 발언인데 여기에 뭐 한동훈 장관의 윤 대통령의 또 김앤장 변호사 30명까지 술자리를 새벽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이 발언 자체도 상당히 논란을 불어왔지만은 지금 이제 전담팀을 이걸 규명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는 제안이 또 나왔어요. 실제로 전담팀이 구성됐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는데 이게 적절한지 먼저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김행 의원님? 민주당에서 전담팀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종천 민주당 의원께서도 정말 그 김의겸 의원은 단순히 이제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당의 공식 대변인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국회 이외에도 이것과 청담동의 술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밝힐 수 있는지. 이분이 이게 기자를 하셨어요. 저희 기자 뭐 다 해봤지만 취재 한 데고 이렇게 뭐 그 김현장 변호사 30명 모였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있었고요. 노래 불렸고요. 이거 취재 채택 안 됩니다. 절대로. 시간, 날짜, 장소 정확하게 명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기사가 될 수 없다는 심지어 거죠. 기사를 쓸 때도 이건 킬되는 거예요. 기사의 기본 조건도 안 갖춘 것을 국회에서 이렇게 그 폭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기자 훈련은 도대체 정치인 이전에 기자 훈련조차 제대로 받으신 분인지 정말 개탄스러워요. 네. 이런 식으로 기자도 안 하거든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의겸 의원의 이 의혹 제기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동의합니다. 조사단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고요. 네.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그 우연히 그 국감 다 보게 됐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흥분했고 억울해했고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줄여서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그게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혼내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하도 그거 보기가 싫어서 어떤 때 화면만 보고 소리를 죽일 때 있거든요. 그럼 그건 한동훈 장관이 화내고 김의겸 의원은 오히려 혼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게 가지 않은 술자리를 갔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건 모르죠.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죠. 그냥 김의겸 의원은 갔다고 하고 한동훈 장관 막 화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지? 뭐 그 술자리 간 게 그렇게 큰일인가? 뭐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좀 나이브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개인 성명까지 내서 해명을 하고 한동훈 장관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사단을 구성했으면 좋겠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정말 그 자리 술자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술자리가 있었던들 그게 무슨 문제인지 그게 어떤 큰 문제라는 건지 따져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뭐 아이폰 비번을 안 푸셨지만 핸드폰 내면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었으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김의겸 의원이 책임져야죠.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있었다는 것도 제3자는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매우 억울해하면서 안 갔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가셨느냐의 여부잖아요. 그럼 이 대통령께서 가셨느냐의 여부는 사실은 증언을 할 사람이 많아요. 안 갔다는 것을.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하잖아요.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의혹을 그 녹취록까지 틀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게 그게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평가는 누가 하는데요. 저는 그날 봤는데 그 내용은 이모 회장이라는 분이
그걸 증언하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분은 뒤집었습니다. 그걸. 근데 녹취록이 있을 땐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죠 지금. 네. 그건 조작됐다는 그 다음 주장이고.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최민희 의원님. 의원님의 그 말씀이 그 민주당을 대표하신다면 민주당의 예. 인식 감각이 저렇게 나이브한가 순진한가? 예. 저 순진해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저는 뭐 워낙 오늘 이런 말씀, 체크만 하기 네,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 워낙에 하겠습니다. 대통령까지. 예, 고맙습니다. 아니, 대통령까지. 정면 후원 파이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